이게 미키 세븐틴의 주제곡이 있잖아요. 뭐? Oh, Mickey, you're so fine, you're so fine, you're so fine, Mickey. 정말. 이거 한국 영화. 의외로 굉장히 순하고 착한. 국내 프로젝트와 해외 프로젝트가 완전히 좀 다른 지반 위에 서 있다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근데 왜 미키 세븐틴이랑 에이틴으로 했을까? 사실 이 영상을 봉준호 감독님이 보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보지 마세요. 우리 인사해. 자, 오늘 인사해. 이제 안녕하세요. 무비건조 김도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화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키 19 주성철입니다. 나 녹화하기 싫어 오늘. 또 하나 배웠네.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개념이 프린트가 되는 거잖아, 내가. 그렇죠. 그러면은 계속 프린트가 되면은 좋을 것 같아? 최신 버전. 아니야, 얘는 사귄 거 보니까 최신 한 버전 2 정도. 아, 근데 봉준호 감독님은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봉 1, 봉 2, 봉 3 이렇게 되게 많은 것 같아. 진짜 빨리 돌아오지 않았어? 안 그래도 덩치 큰 사람이 많으면 너무 갑갑하다. 아니 이게 기생충 2019년이잖아. 2020년에 오스카로 이제 그렇죠. 팡 하고 터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오스카 레이스 하면서도 되게 에너지를 많이 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영화를 집필하고 만드는 시간 자체가 몇 년 안 됐어. 그 몇 년 동안 우리가 한 일을 생각해봐. 우리 별로 한 일 없는데. 별로 한 게 없잖아. 근데 이 사람 지금 팬데믹? 영화를 만들었어. 사실은 이제 세 번째 영화라고는 하지만 처음 2개는 일종의 이제 다국적 영화고 그쵸. 한국 배우들이 메인으로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헐리우드 회사와 심지어 1억 달러 넘는 예산으로 지금 헐리우드 배우들만 데리고 찍은 첫 번째 영화란 말이죠. 진짜 이거는 헐리우드 영화인 거예요. 진짜 이제 처음으로. 그래서 주제곡이 근데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저는 먼저 별점을 했는데요. 네. 별 4개를 줬습니다. 봉준호 감독님이 만들어왔던 여러 영화들의 생태주의라던가 뭐 환경에 대한 문제 그리고 어떤 계급의 문제 같은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서 만든 그런 굉장히 모범생의 영화 같은 느낌. 저는 사실은 별점을 준다면 3개 정도이고 봉의 영화가 재미없기란 사실은 불가능하다는 그쵸, 생각을 재밌죠. 항상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어쨌든 재밌는 영화를 만들겠다라는 어떤 그 강력한 그 사람의 에너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외국 감독들이 헐리우드에 진출해서 정말 똥망한 영화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이안도 똥망한 영화가 몇 개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시나리오도 그렇고 제가 미키 세븐틴이라는 책을 읽었을 때 미키 세븐. 이게 기본적으로 사실 봉준호 감독이 좋아할 만한 소재이긴 하지만 전반적인 분위기가 봉의 영화 같은 느낌은 아니잖아요. 영화를 보고 나서 딱 저는 중반쯤에 느꼈어요. 이거 한국 영화인데. 왜냐하면 토니 콜레트, 마크 러팔로, 로버트 패티슨 같은 헐리우드 배우들이 완벽한 봉준호 영화 속 연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봉준호 감독이 나는 타협점을 찾아서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예술적 타협을 안 했네. 완벽한 그냥 봉준호의 한국 영화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오히려 저는 이거는 굉장히 중화된 그 영화를 펼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훨씬 봉준호 감독의 영화에 있어서는 그런 그 재미 같은 요소들 이런 것들이 저는 이번에 더 줄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들이 좀 뉴트럴라이즈 되면서 이게 좀 벌어진 현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외로 굉장히 순하고 착한 그런 기결이네. 저는 그게 기본적으로 이게 봉준호의 영화다라는 거가 있는 상태에서 주고받는 대화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봉준호 감독의 국내 프로젝트랑 해외 프로젝트의 어떤 확실한 경계가 생겨난 거는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질문들이라고 손석희 질문들에서 나와가지고 축구 얘기를 하는데 봤어요. 그 축구 얘기처럼 움직이는 세계가 바로 한국 영화들이라면은 이런 해외 프로젝트는 전에 안 했던 걸 해볼 수 있다라는 그런 뭔가 좀 풀어헤쳐진 마음인 건지 아니면은 완전히 다른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캐릭터를 한번 넣어본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건 저는 이제 국내 프로젝트와 해외 프로젝트가 완전히 좀 다른 지반 위에 서 있다라는 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를테면 기생충이 미국에서도 흥행도 잘 되고 오스카를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블록버스터급으로 사람들이 많이 보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치. 기본적으로 예술 영화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갔던 영화고 설국열차 옥자도 헐리우드에 개봉을 했지만 이거 헐리우드 영화로 받아들여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봉준호 감독이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냐면 미국의 대중들은 내 영화를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 영화 한 편으로 내가 어떤 감독이고 어떤 얘기를 하는 건지를 종합 선물 세트처럼 보여줘야겠다라는 욕심이기도 하고 혹은 전략이기도 하고 그런 게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영화를 보고 나서 설국옥자라고 했거든요. 사실 이제 그 마카롱 그 청년 사업가는 기생충의 연장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생충을 좋아했던 사람들한테는 되게 반가운 설정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피부로 와닿기에 조금 착 붙는다는 느낌은 잘 안 들었던 거지. 근데 의도적으로 그렇게 각색을 했다는 생각은 들더라고. 또 좋았던 요소들은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봉준호 감독이 늘 얘기하는 그 모델로 삼는 감독이 스필버그 그리고 뭐 미야자키 하야오잖아요. 네. 매 작품 들어가기 전에 미래소년 코날 1편부터 마지막까지 그냥 쭉 한번 보고 연출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거기 연출에 모든 것이 있다. 그래서 실제로 봉준호 감독이 뭐 댁에 가면은 뭐 미래소년 코난의 여러 각종 다른 버전의 박스테가 다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그런데 이번 작품 확실히 이게 바람개구가 나우시카죠. 왜냐면 완전 나우시카지. 그러니까 이런 거니까 딱 봤을 때 여기에 이제 크리퍼로 등장하는 그 크리처의 이 모양새가 누가 봐도 바람개구에 나우시카에 나오는 그 오무죠. 오무. 그 오무도 사실은 대왕 오무가 있고 새끼 오무가 있고 따로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쨌건 좀 그린라이트가 켜지는 건 당연하지 않나. 이게 어릴 때 그 콩벌레 지며느리 우리 나 그거 맨날 갖고 놀았거든 지며느리 이거는. 그래서 그러니까 오히려 되게 한국적인 디자인에서 출발을 해서 보여주는 그런 생명체를 만들어냈구나. 저는 되게 블록버스터 장르 상업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느꼈던 약간의 약간 조금만 더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액션 장면에서 뭔가 약간 파괴적인 부분들이 조금 좀 역동적인 부분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 액션 장면이 저는 마지막 클라이막스에서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지울 수는 없거든요, 솔직히.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저는 이게 21세기도 아니고 엄청난 미래잖아요. 프로덕션 디자인에 있어서 저는 좀 기대가 컸어요. 왜냐하면 먼저 그때도 그렇고 이건 아주 먼 미래 이야기고 봉준호라는 감독이 가지고 있는 비주얼 감각 같은 거는 이전에 헐리우드에서 오랫동안 SF 장르를 만들던 사람들과 좀 다를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그 메카닉 디자인도 그렇고 그 크리처 디자인도 그렇고 모든 것이 어디서 사실은 좀 본 것 같다라는 느낌이 강하다 보니까 유니크함이 전혀 다른 게 없네라는 부분에서 저는 조금 약간 아쉬웠어. 나는 오히려 이제 미래적이고 우주적인 어떤 디자인을 보여주는 것보다 원시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했던 것 같아. 설국열차의 어떤 세로 버전 같은 느낌이 더 강했어. 나는 이게 볼 때 SF 영화를 이제 새로 개봉 영화 있으면 내가 저 영화에 등장하는 메카닉과 괴물과 이런 것들의 프라모델을 사고 싶냐 아니냐로 나는 이렇게 나누는데 이를테면 이 영화 같은 경우는 굳이 프라모델을 사고 싶지는 않았다라는 그런 거지. 그 헐리우드에서 그 액션이나 이런 장르 영화를 만들고 싶어하는 수많은 이 남성 감독들의 욕망이 한번 웨스턴을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한때 홍콩의 많은 감독들이 이제 헐리우드 넘어갈 때도 그걸 해보고 싶었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상 감독 같은 경우는 브로큰 에로 같은 작품을 만들 때 일단 사막으로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이제 그 황무지 같은 행성을 보면서 이거 웨스턴 한번 만들어보는 웨스턴이지. 패틴슨이 듀운처럼 좀 더 이렇게 한거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그게 그 구현들 해오리 바람이 치거나 이런 그 비주얼적인 어떤 구현이 핵폭발 요소를 좀 가져왔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 근데 그게 정말 뭔가 나올 것처럼 계속 얘기를 하는데 하이라이트로 갔을 때 그게 비주얼적으로 잘 구현은 안 된 것 같아. 그리고 마크 러팔로나 토니 콜레트 같은 배우들이 연기했던 그 악역 있잖아요. 좀 죽이고 싶어져야 마지막에 죽을 때 카타르시스가 좀 느껴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에 약간 유전 느낌 나지 않았어? 유전 느낌 났어. 유전 같지요. 맞아. 분명히 유전 보고 만든 거야 그 장면은. 근데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약간 들떠 있는 캐리커처 같은 캐릭터들이니까 그들로부터 느끼는 어떤 위협이라든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의 거대함에서 압도되는 그런 이제 캐릭터들이 느끼는 그런 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이 좀 들었는데 그거는 사실 블랙 코미디 장르로 갔을 때는 약간 어쩔 수 없는 지점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사실은. 약간 삼각관계 같은 두 자아와 한 명의 여자의 관계네 아사코냐고 한 거 보고 너무 그리고 막 이제 토니 콜레트가 그
그 새끼 그거 꼬리 잘라가지고 믹서에 갈아가지고 소스 만든 이런 거는 너무 봉준호 영화 같잖아. 그런 부분은. 난 그런 게 나는 솔직히 그런 게 조금 더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를 더 그냥 밀어붙였으면 더 근데 좋았겠다. 그게 조금이었어. 너무 이제 음. 그런 부분들이 좀 봉준호 감독의 영화에서 봤을 때 이 이상한 거 있잖아. 이렇게 기괴하면서 웃기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씁쓸한 거 더 그런 거. 이상하게 하고 싶었을 거야.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물론 그런 이유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두기봉 감독 있잖아요. 뭐 리딩류, 뭐 단신남녀 이런 이게 같은 사람이 만들었나 싶은 그런 로맨틱 코미디 영화들이 있는데 이제 늘 했던 얘기가 이런 영화들로 자기가 돈을 벌어놔야 내가 진짜 만들고 싶은 걸 만든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리프레시하는 시간들이 자연적으로 생기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봉준호 감독의 어떤 지나온 길을 보니까 사실 저는 기생충도 굉장히 좋아하지만 지금도 가장 최고작을 꼽으라고 그러면 마더인데 마더 같은 경우도 이전 영화랑 마더 사이에 그 옴니버스 영화 도쿄가 있었어요. 그 흔들리는 도쿄라고 하는 걸 만드셨거든요. 아오이유에 대한 팬심으로 만드신 그 영화 같지만.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두기봉 감독과 조금 비슷하면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 해외 프로젝트 약간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홍콩 영화로 이렇게 연결이 진. 나는 지금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계속 기도하는 게 뭔지 알아? 이 영화가 충분한 수익을 미국에서 특히 남겼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많은 훌륭한 홍콩 감독들 그리고 외국 감독들이 미국에 가서 초반에 좀 어떻게 하다가 망가지는 그 뒤로 프로젝트를 전혀 맞지 못하게 되면서 다시 국내로 들어오는데 여기서 또 이제 트렌드를 놓친다거나 그런 상황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지난번 이현 감독 영화 봤어요 혹시 그 윌 스미스 나온 거? 재민이? 보다가 진짜 어떻게 라는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왜냐면 헐리우드는 한국보다 훨씬 잔인한 시스템이잖아요. 한 번 실패, 괜찮아. 두 번 실패, 그러면 그 뒤로 기회가 그 정도 제작비를 누구도 주지 않는 되게 한국보다 훨씬 냉철한 곳이기 때문에 더욱 나는 이게 월드와이드 수익도 좋지만 US 박스 오피스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거라서. 근데 어쨌든 이제 그 봉준호 감독은 그 조건 안에서도 자기가 하려는 얘기는 난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해. 그리고 이 요소들이 사실은 이제 할리우드 관객한테는 되게 또 신선하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되게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왜냐면 진짜 그러니까는 뭐 미야자키 하야오 세계 기반의 그런 이제 환경 생태적인 것들 할리우드 영화에서 그렇게 많지 않거든. 그러니까 이게 잘 어필할 수 있는 지점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봉준호 감독 거에 어디에서 이제 좀 약간 그 엣지를 찾을 것인가 했을 때 원작이 7 다음에 8이란 말이야. 미키 7 다음에 8. 근데 왜 미키 17이랑 18으로 했을까? 나는 그 생각. 그러니까 이게 걔가 되게 있는 캐릭터잖아. 전 세계인이 알거든. 이게 그건 그렇지. 이게 7, 8이 아니라 17, 18로 하면서 그 언어적인 더블 구조를 봉준호 감독이 여기서도 굉장히 자기가 짚고 넘어갈 거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는 사람이다. 코스모폴리탄이구나. 야, 네, 근데 어쨌건 전 잘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지금 되게 영혼 없었던 거 같아요. 맞죠? 영혼이 하나도 없었지. 사실 이 영상을 봉준호 감독님이 보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보지 마세요. 우리 무비건조의 그 노란 문 다큐멘터리 이형래 감독님이 출연하셨고 아마도 그걸 보시지 않았을까 싶고. 감독님 저희는 캐릭터를 정하고 들어왔어요. 주성철은 호, 저는 아닌 곳으로 캐릭터를 정하고 들어온 거야. 로버트 패틴슨은 그 설국열차의 뭐 크리스 에반스나 뭐 제이미 벨 뭐 이렇게 비교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럼 잘될 한국 와서 겁니다. 떡볶이도 먹고 갔고 다른 모습을 한 작품에서 본 것도 그걸 직접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를 해야 돼요, 여러분. 왜냐면 봉준호 감독이 이걸 볼 가능성이 있다라 상당히 높다는 거. 보실까? 어쨌든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응원을 하면서 응원가를 하나 부르면서 미키 you so fine, you so fine, you so fine, 미키. 뭔가 여러 가지로 약간 파묘 느낌이 나거든. 저주. 초를 치는 거야. 초를 치는 거. 너는 그래서 잘 되라, 미국에서 잘 되라, 잘 되라.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알림 설정. 해주세요. 미키 you so fine, you so fine, you so fine.